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 AI 마케팅 콘텐츠 자동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4주차 수업에서는요, 마케팅 전략과 자동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 강의로는 마케팅 전략 수립과 자동화 실습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네, 첫 번째 우리 학습 목표로는요, 시장과 고객 분석을 구분을 짓고 이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우리 고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선 단원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다뤄볼 거고요. 이 시장 분석을 언제 사용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 이때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시장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GPT의 기능 중에 GPT스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 도출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석이란 우리 개념부터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시장 분석이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속한 시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처음으로 도전할 때 이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시장은 누가 고객인가, 그리고 이 시장에 경쟁사는 누가 있는가, 그리고 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이 시장과 만났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이제 시장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랑 고객 분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체 규모 그리고 성장률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고객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경쟁사 현황 및 전략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변화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이 시장들이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유행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점이 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 이후 이제 요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의 중심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분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가 앞에 했었던 것처럼 세분화나 최적화 전략,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부분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별 캠페인 또는 데이터 기반 객관화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객 분석 내용들을 받아올 수가 있었고요. 내부 데이터 중심의 미시적인 접근,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좀 더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라면 고객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석들을 결합해서요. 시장의 기회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 들어있는 고객들의 니즈를 맞춘 전략을 개발하는 게 이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은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얘가 성장하는 시장인지 아니면 너무 레드오션인 게 아닌지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요. 전략들을 잘못 짜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시장의 진입 비용들을 다 잃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시장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어느 시장에 있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시장들을 더 잘 알고 있어야지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겠죠. 또한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는 다수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나면요. 우리는 제품 개선이나 마케팅 효율에서 큰 장점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하고 있던 업체들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차별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마케팅 제품 그리고 타겟 고객들을 알고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경쟁사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차별점을 줄 수 있을지 우리만의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분석을 하고 그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시장 분석은 이제 우리 마케팅 전략을 할 때 고객 분석과 같은 이 전략의 출발점이자 기초 데이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볼 거는요, 시장 규모에 대한 거예요. 이 시장 규모라고 하는 거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진입하려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 잠재적인 매출이나 고객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분석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에 있는 파이들을 계산을 했을 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이익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 탐3솜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탐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전체 시장 규모예요. 이 예시를 들 때 피자를 많이 비교해서 예시를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온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 규모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규모였다면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 집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3명이 있다고 하면 이 피자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어느 정도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2개 정도 되겠다. 이게 이제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당장 점유가 가능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시장 규모를 의미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피자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파악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우리 서비스가 갖고 올 수 있는 이익들을 판단을 할 때 쌤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진입을 했을 때 당장의 파이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를 쌤이랑 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쟁사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 전략,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 앞에서 봤던 이 파일을 놓고 이 고객 파일을 놓고 한번 다른 경쟁사들이랑 경쟁을 할 건데 그 경쟁 상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겨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의 강점이나 약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경쟁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압 분석이랑 사피 분석이 있는데 수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트레스를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그리고 약점이 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위험에 닥쳐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놓고 파악을 하는 방식이고요. 사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그리고 실제 그 가격 그리고 유통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포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분석의 이제 구성 요소로 다른 요소들은요. 일단 고객 분석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시장의 고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고객 분석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트렌드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리스크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으로는 고객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고객 분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우리 고객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구 통계학이나 행동 그리고 고객 여정이나 페르소나 같이 고객 정보 자체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요 산업이 어떤 힘으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포터의 5펄스 분석이나 패스트 분석을 사용해서 이제 이 산업 구조를 많이 파악을 합니다. 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이고요. 그래서 기술 트렌드, 소비자 행동 변화, 그리고 신제품 동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시장에 있어서의 기회와 그리고 위협을 도출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회 위협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리스크 관리,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이 리스크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성장 여력이 큰 분야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 기회의 땅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분석에서요, AI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고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른 패턴들을 빨리 찾아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사람들만을 사용해서 했을 때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즉각적이고 자주 우리가 분석들을 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AI가 강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잡한 통계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처럼 챗GPT한테 우리가 어떤 분석들을 맡기고 시장 분석에 대한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검토하는 식으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분석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복잡한 통계 지식이 없어도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접근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 볼 거는요. GPT 중에서도 이 GPTs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GPTs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용자나 기업이 자기 맞춤형의 AI들을 만들 수 있도록 커스텀 GPT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목적들을 처리할 수 있는 GPT들을 만들어서 그 GPT들을 공유하고 같이 쓰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따로 프롬프팅을 할 필요 없이 특화되어 있는 AI 도우미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GPT를 켜셨으면 왼쪽의 사이드바에서 여기 탐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탐색하기를 눌러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쓰고 싶은 GPTs를 찾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테일러 메이드 마켓 리서치 리포트니까 테일러라고 메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줄게요. 그래서 메이드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검색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팝업이 뜰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팅 시작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링크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올 건데 그걸 선택을 하시면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채팅 시작을 눌러 보시면요. 네, 이렇게 우리가 GPT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GPT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리포트에 대해 좀 일가견이 있는 GPTs라서 우리 여기서 한번 이커머스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커머스라고 입력하게 되면 스텝 1이라고 해서 관련성 높은 산업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산업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업을 승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리서치 및 리포트 구성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리포트 구성들이 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리포트를 먼저 보고 싶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섹션 또는 하위 섹션에 이제 분석을 원하면 원하는 번호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의 마케팅 전략을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11.c 해서 B를 해서 고객 참여 전략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다음 단계로 이제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최신 전략, 성공 사례, 핵심 수치 등을 포함한 심층 분석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바탕으로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들어 준다고 하고요. 아래서부터 우리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산업은 이제 어떤 건지 서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화시키는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들이죠.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옴니채널 전략이라고 해서 모바일이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다양한 매장들에서도 일관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들. 그리고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방문과 재구매를 유도하는 핵심 전략들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상업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고객 참여 전략이 이제 마케팅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야를 원하시면 또 다른 것도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GPTS를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롬프팅을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일러메이드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센서스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콘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응답을 해주는 좀 더 정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 아까 찾았던 탐색하기로 들어가셔서 콘센서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콘센서스라고 나올 거고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GPT 5.1 버전이기 때문에 이 5로 변경해 달라 그래서 이걸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콘센서스라고 하는 GPT스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콘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억 개 이상의 학술 논문들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답변들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25년도 현재 한국의 패스트 패션 시장 주요 마케팅 트렌드는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보내볼게요. 그래서 다시 GPT로 돌아가서 GPT에서 우리 탐색하기를 누르셔서요. 콘센서스 검색을 해주시고 채팅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롬프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콘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GPT-5 모델로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이걸로 변경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현재 주요 마케팅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AI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된 마케팅으로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사이드나 뭐 스프링거 오픈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런 데서 다양한 웹사이트들에서 정보들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및 윤리 브랜드 스토리를 강조를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는 메타버스 AR, VR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개인화 경험이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중심이 차별화 전략으로 수립된대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속도 위주의 패스트 패션 전략을 제고하고 트렌디하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컬렉션이나 친환경 라인의 마케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점점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 분석에 대해서 한번 AI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이런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GPT들이 있어요.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GPT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 양식들을 작성할 수 있는 GPT라든지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들을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 프롬프트들을 계속 저장해 놓고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GPT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AI 캠페인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